우리 드라마 쪽도 좀 볼까요? 네, 저번에 드라마 쪽 얘기를 못 드려서 네. 되게 아쉬웠었는데 드라마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반기에 감지되는 변화가. 첫 번째가 넷플릭스가 있던 시장에 디즈니가 들어왔다. 두 번째가 구작을 많이 팔고 있다. 세 번째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 얘기인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되게 가입자가 감소를 했죠. 1분기 때 감소했어요. 네. 근데 2분기에도 가입자가 감소할 거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뉘앙스를 주면서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죠. 많이 폭락하고 이게 국내 제작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맞아요. 업황 우려가 되게 좀 커진 상황이긴 해요, 사실.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계속 시장 빠지고 대비로도. 있어요. 네. 계속 그냥 정말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넷플릭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제작사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 미리 드렸지만 넷플릭스만 있던 시장에 디즈니도 들어왔고 뭐 애플 TV, 뭐 HBO 맥스 이런 새로운 제작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혀 걱정할 게 없지만 이제 투자 심리 자체로는 넷플릭스가 꺾이면 국내 제작사들도 받는 리쿰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꺾일 거다. 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거기 첫 번째 도표 되게 재밌는 도표인데요. 네. 올해 22년 이제 제가 5월 말에 냈으니까 22년 5월까지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탑 10 순위에 한국 드라마가 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가 아니라 넷플릭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이고 결국은 넷플릭스가 1분기 때 가입자가 유일하게 늘어난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네. 아시아 태평양은 뭘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수급하려면 한국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약간 열받을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오른쪽 도표를 봐주시면 네. 이미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초창기에 진입을 한 다음에 돈을 잘 벌고 한국 시장을 자기들 걸로 이제 체화를 시킨 상황에서 굳이 한국 시장 투자를 줄인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미 내가 시장 선점자인데 네. 후발주자한테 뺏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한국 매출만 놓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절대 투자를 줄일 수가 없고 그런 넷플릭스의 투자는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전방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제작사들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맞습니다. 결론인데. 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쵸. 그럼 이걸 언제를 좀 봐야 될까를 보면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대형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먼저 콘텐츠리 중앙. 최근에 J 콘텐츠리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 회사는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이제 드라마 그 콘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시방영이라 하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면서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거보다는 오리지널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을 더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5개의 오리지널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는 되게 글로벌리 히트를 되게 친 작품이죠. 네. 저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면서 오른쪽 주가를 보시면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가 좀 오르고 공개되고 빠졌어요. 거의 항상 그래왔지 않나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네, 맞아요. 공개된 다음에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때부터는 빠지고. 대표적인 세론 현상인데요. 거기에 DP 같은 경우도 DP가 이제 넷플릭스에 납품한 첫 번째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DP 같은 경우는 올랐고 공개되자마자 예. 이제 지옥이 나오고 나서 살짝 빠졌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이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빠졌고 그래서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게 다 오리지널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적어드린 이 5개의 작품 라인업이 공개되는 시점에 1, 2주쯤 전에 미리 들어가셔서 미리 조금 담고 계시다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같이 파는 그런 전략이 콘텐츠리 중앙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미 또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공개되고 들어가면 너무 늦어요. 전에. 그럼요. 네. 저는 뭐 딱히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모든 게 공개됐을 때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아는 분들은 그 후에 뛰어들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초보분들이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그쵸. 네네. 이게 참 정보가 네.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요. 근데 또 뭐 이런 공개 스케줄은 다 나온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콘텐츠리 중앙은 근데 이제 드려야 하는 게 네. 실적은 안 좋아요. 숫자가 별로 그렇게 흑자를 잘 못 내죠. 네. 적자를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국내 작은 제작사들 여러 개를 작년 7월에 인수를 했어요. 아, 네. 근데 인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인수할 때 제값만 주고 사면 사실 매각 안 하잖아요.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을 얹고 산 이 경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상각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매 분기마다 40억 원씩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윕이라고 하는, 최근은 아니죠. 작년 7월에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가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계속 적자 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결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더 까이는 구조이고, 심지어 그 연결로 인수했던 국내 제작사들도 그렇게 돈을 잘 아직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을 말씀드릴 때 투자 포인트는 실적보다는 정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벤트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집중할 만한 게 종이의 집. 6월 24일에 공개가 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콘텐츠리 중앙 정말 단기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이제 좀 더 이벤트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펀더멘털보다는 모멘텀 플레이에 네. 적합한 되게 맞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현실적인 조언. 네. 종이의 집은 그게 스페인 드라마. 가 원작인 거를 네, 이제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네.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퀄리티가 나올지는 좀 네. 봐야 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봐야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네. 항상 그렇다시피 너무 비싸요. 비싸다는 게 밸류에이션이. 네, 비싸니까 잘 안 움직여요. 잘해도 박스권, 못해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1, 2, 3분기 동안은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박스를 뚫을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4분기에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드라마가 뭐냐면 미국 시장의 드라마가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진이 직접 미국 시장의 드라마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가지고 네. 배우, 감독, 제작진 다 미국인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렇게 롱텀으로 봤을 때 18년도에 중국 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쯤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회사가 그 전에 2, 3분기에 뭐가 좋냐면 거기 영업이익 이제 도표를 보시면 2, 3,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2분기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죠. 네. 올해 2분기가 영업이익이 최소 저는 240억을 보고 있고 네.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는 게 네. 2분기 때 뭐가 추가되냐? 디즈니로 구작 신작이 또 반영이 돼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즈니로. 네. 그래서 디즈니는 아무래도 넷플릭스보다 후발주자니까 좀 더 잘 쳐줘요. 값을. 네, 그래야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디즈니 신작이 올해 처음으로 2분기에 판매가 됐고 구작, 옛날 작품들도 디즈니에 되게 많이 팔았어요. 네. 구작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작품이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작을 팔면 바로 이익에 붙는 매출들이거든요. 다만 신작보다는 규모는 작겠죠. 네. 최신기 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작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더 롱으로 기대할 만한 게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판매 매출이 2, 3, 4분기 엄청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점점 해외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판매 매출이라는 거는 그 드라마 판매? 네. 네. 해외에다가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해외에다가 혹은 국내에다가 판매하는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 성장은 판매 매출이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주가도 실적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은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더 롱텀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되게 신기한 게 2019년도에 넷플릭스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네. 3년 동안.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작을 매년 7편씩 3년 동안 낼 건데 스타 작가들, 막 김은숙 작가라든지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홍자매. 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 때 받는 마진을 통상적으로 받는 15, 20%가 아니라
40%까지도 받게 해줘라. 이런 계약을 이미 19년도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타 작가 김은숙 작가님이 쓰시는 오리지널이 2023년도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래곤은 4분기부터 뭔가 좀 리레이팅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뭔가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빠지는 게 마음이 아플 것 같다 한다면 4분기쯤 돼서 들어가시면은 드래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친절하게 또 시점까지. 고맙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참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던 게 얼마 전에 드라마 제작사 하나 더 분사시킨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게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던가요? 어디 딴 데였던가요? CJ ENM. 그 CJ ENM이었다. 네. CJ ENM. 맞아요. 헷갈렸다. 그래서 제작사 이제 제3 신설 스튜디오를 새로 만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러면 뭐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CJ ENM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네. 그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 또 다른 제작사를 따로 또 만들겠다. 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옆으로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들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제작사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ENM이 티빙이라고 하는 OTT가 있잖아요. 네. 티빙에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작품만으로는 캐파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 티빙에 채울 만한 콘텐츠를 만들 전문 제작사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로 만드는 스튜디오는 드래곤하고는 전혀 겹치는 분야가 없고 우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쇼폼, 미드폼, 짧은 영상들 이런 거 위주로 만들 거고 티빙이라든지 OTT 플랫폼 납품용으로 만드는 제작사인 거지 전혀 드래곤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전 ENM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훨씬 좋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만 너무 하고 있고 이거를 거둬들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좀 즉각 지금 장은 저는 실적주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중심 돈을 어디가 잘 버냐 그거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드라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 디즈니도 되게 재밌는 게 조금 찾아보니까 디즈니가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뿐만 아니라 동시방영작들을 많이 지금 수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장르까지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디즈니가 넷플릭스랑은 다르게 좀 장르물보다는 약간 로맨스 요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가 로맨스 작품들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장르물이 아니더라도 제작사들 장르물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맨스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르물이 아니더라도 제작사들이 디즈니에다가 로맨스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진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리쿰률의 상승을 기대해볼 부분도 있다. 디즈니도 넷플릭스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으로 봤을 때는 제작사가 전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그 리쿱이라는 개념은 참 뭐라고 이해하면 되죠? 참? 리쿱이라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얼마에 사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 제작비를 예를 들어서 100%라고 놓고 봤을 때 리쿰률이 넷플릭스가 뭐 예를 들어 리쿰률 50%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제작비 중에 절반을 넷플릭스가 주고 이 드라마 판권을 사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리쿰률은 오를수록 당연히 제작사는 좋은 거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근데 그 참고로 뭐 영화처럼 뭐 러닝 개런티 측면으로 관객수가 많아지를 뭐 더 받고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애초에 계약된 금액으로 짱 받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다. 글로벌 몇 위에 올라갔다라는 게 당장 이 회사 실적하고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미 계약된 금액만큼만 판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뭐 다음 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대가 더 몰리는 거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실 때 이건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마찬가지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추가 러닝 개런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가 어떤 플랫폼에 팔렸대 기사가 나오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매할 수 있는 시기예요. 어떤 드라마를 계약했다라거나
어떤 공시가 작품을? 예, 얼마에 팔렸다, 어떤 플랫폼에 팔았다. 이게 보통은 웬만한 라인업들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관심이 있고 이 작품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이 작품을 트래킹 하시면서 담아두고 계시다가 이거는 왠지 내 생각에 이 정도 규모면 여기 팔릴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공시나 기사가 나오면 그때 팍 뛰거든요. 그때 팔고. 이런 식으로 제작사는 좀 더 미리 들어가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되네요. 네, 부지런해야죠. 좋습니다. 이 구작 열풍이라는 거는 뭐예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구작.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전 따끈따끈한 방송이 아니라 한 번 방영이 되고 끝난 것들. 아까 그 앨범 같은 경우에는 구보 같은 거죠. 네. 구보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는 구작. 네. 구들이 이익 네. 기여가 높아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비용 처리는 다 네. 끝내놨고. 네. 이미 이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은 다 떨어놓은 상황에서 위에 매출단만 기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2분기만 보더라도 전체 해외 판매 100%라고 봤을 때 이 구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작만 차지하는 비중이 34%라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익단에 그대로 붙는 매출이 3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구작 같은 경우는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여신강림이랑 유미의 세포들 이게 1분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본에 되게 크게 팔았어요. 판권만 판 거네요, 이거는? 그쵸. 판권을 이제 여신강림 유미의 세포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유넥스트라고 하는 일본 로컬 OTT,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일본에 쓰는 OTT에다가 비싸게 판 거예요. 구작들을. 그 리메이크. 아니요, 그냥 한국 작품 그대로. 한국 작품이요? 네, 저 차은우, 김고은 그대로 한국 사람 그대로. 죄송합니다. 일본 배우인 줄 알았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한국 배우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작들도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 네.